내 미디어는 필수입니다. 필수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를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유튜브에서 제품 파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지금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 이커머스를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유튜브도 이커머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생각하던 어떤 미디어로서의 세일즈를 확대하는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제품을 좀 더 잘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품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수익 모델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커머스 모델이 확대가 됐죠. 지금 많은 미디어에서도 나왔지만 중요한 부분은 내 미디어에 이커머스가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내 이커머스에 내 광고 미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 광고 미디어로 비용을 써가지고 광고를 했지만 지금 내 미디어 안에 이커머스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은 전혀 달라요. 근데 처음에 딱 유튜브에서 이제 물건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모델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 쇼츠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노출되면 막 우리 제품 막 판매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유튜브가 이커머스의 진심인 것 같긴 해요. 왜 이커머스의 진심일까요? 이거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크리에이터한테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점점 올라가질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수익화를 해서 직장을 은퇴하고 이 크리에이터로만 집중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수익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양질의 유튜버들이 계속 발굴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아마 보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틱톡이나 경쟁사들이 이커머스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틱톡도 그 이커머스 샵을 직접 런칭하기로 했잖아요. 실제 틱톡에서 이커머스로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을 통한 빠른 구매로 연결하는 이런 이커머스 집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틱톡 같은 데서 이커머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미디어의 광고 효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유료 광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보다 금액도 비싸졌지만 그거에 따른 전환율이 점점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 역시도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증가 부분도 있고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제품의 차별화를 주기도 점점 어려워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튜브가 이커머스에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볼게요. 영상 하단에 제품 리스트에 노출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채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린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을 보면 이 하단에 이렇게 인공지능 한일운 매장 쇼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품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하죠. 본 고객들이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세부 정보를 보기 위해서 스크롤링 했을 때 이거에 관련된 제품들을 노출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 노출을 일일이 셀렉하기가 사실은 좀 번거롭고 이걸 맨날 정하기가 그래서 그냥 대표 상품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랑 연관되지 않은 상품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채널 오른쪽에 스토어라는 탭이 있거든요. 이 스토어라는 탭에 이렇게 제품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되면 실제 쇼핑몰로 따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쇼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쇼핑 탭을 바로바로 넣어줘서 클릭하면 결제로 바로 연동이 돼가지고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이 추가가 돼서 이제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 동영상에 제품을 태그를 하면 해당 장면이 나올 때 내가 원하는 특정 제품이 노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어드민 페이지인데요.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바로 제품 태그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별도로 제품 태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에 대한 내용을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제품을 태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미리 골라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타임스탬프를 추가를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 이 정도쯤에 티셔츠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추가하면 이 해당 시간에 이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우와. 이게 예전에는 그냥 텍스트만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하고 가격하고 그 다음 제품명도 간단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실제 매출에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한 개만 노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량의 제품이 이 한 영상에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5분 29초에 이게 추가를 하면 제품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플레이가 될 때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웹사이트 생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나오게 되죠. 여기에 이게 최근 유튜브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서 이커머스를 가장 독려해주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꼭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이 라이브 스트림에 실제 라이브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스트림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쇼핑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쇼핑에 제가 이 제품을 두 개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단에 고정된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그 밑에 항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라이브 스트림 하면서 계속 노출을 해주거나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홈쇼핑 기능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제로 세일즈를 일으키는 쇼 호스트가 발전된 유튜버 모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브랜디드된 어떤 팬층이 많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일즈가 많이 일어나지만 다음에는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실시간 스트리밍의 힘으로 세일즈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발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려드렸고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 영상 하단에 리스트가 노출되는 부분, 전용 스토어 탑이 개설됐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해당 제품을 영상에서 태그를 해가지고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림 시 바로 노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이것도 이슈가 많이 됐죠. 쿠팡 파트너스라는 제휴 프로그램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델을 고르느냐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쿠팡 파트너스는 수익이 판매가 됐을 때 한 5% 미만 정도 될 거고요. 대신에 내가 제품을 배송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AS를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이 굉장히 현저하게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는 제가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은 높을 거고 대신에 CS나 기타 고객 응대를 직접 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모델은 유튜브를 정말 많이 올려서 쿠팡 파트너스의 모델에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지만 거기다가 아니면 특정 카테고리에 가장 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한테는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파트너스 모델을 해서 저희같이 작은 규모의 유튜버들이 수익화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 모델은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 채널로서 조금 더 활용하면서 판매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직접 판매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각자 보시는 분의 판단에 좀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온라인 몰을 선택할 수 있느냐인데 이것도 좀 고민이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쇼피파이가 많을 거고요. 쇼피파이가 사실 미국에서 넘버원 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동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을 거고 뭐 이런 온라인 몰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카페24라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유튜브랑 전략적 제휴가 많이 맺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카페24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그 다음에 에이전시 모델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이나 도움도 많이 주고 있어요. 카페24는 정말 안정적으로 호스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쇼핑몰 솔루션의 퀄리티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비교하지 않아도 가장 훌륭하고요. 거의 다 무료이기 때문에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매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 YPP라고 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예전에는 1000명이었고 시청 시간도 훨씬 더 길었는데 지금 조기 이용 조건이라는 게 생겨서 구독자 500명하고 그 다음에 유효 시청 시간이 롱폼 같은 경우 3000시간, 숏폼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300만회 이상이 되면 충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영상 조회수가 1000회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약 10,000분 정도 풀로 봤다라고 하면 10,000분 정도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영상마다 다릅니다. 완전 천지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 정도가 다 시청을 하겠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3,000분이 되고요. 분으로 바꾸면 5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럼 50시간일 경우에는 이런 10분 영상을 60개 만들어야지 3,00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다 여기서 보시면 변수가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되겠죠? 예를 들어 조회수가 10,000회가 되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10,000회가 되면 6개만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10분의 1로 줄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만 회가 된다면 이 컨디션에 만약에 10만 회가 된다면
영상 하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고, 반대로 또 이게 1000회가 안 되고 뭐 5회 그 다음에 뭐 100회 뭐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엄청 또 늘어나는 또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전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판매 실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잘 알겠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면 돼, 판매하는 방법 좀 알려줘 라고 궁금하실 부분이 많아요. 기존 쇼핑몰에서 내 미디어 판매 전략은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판매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내 미디어에서 쇼핑몰로 판매가 된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네이버 검색, 쇼핑 검색처럼 내가 필요한 제품을 사러 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 쇼핑이라는 대명사가 돼서 여기서도 그냥 살 제품을 막 검색해서 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딴 데 가지 않아도 여기서 살 수 있네 라는 그런 부분이 중간 정도 과정일 거고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컨텐츠를 보니까 감정이 막 요동쳐서 때마침 이 제품이 있는데 사고도 싶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이런 형태로 지금 판매가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신사용이라는 이 자동차 전문 안녕. 무브먼트라는 바이바이. 이런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카페24로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데, 차 관련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니까 차량 용품에 대해서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파워풀하죠. 구독자도 한 22만 명이나 되시는데 충분히 이 제품들이 판매가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카페24의 쇼핑몰로 넘어가고 바로 구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걸 이제 카페24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영자씨의 부엌이라는 요리 유튜버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제 스토어를 가보시면 요리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스토어에서 이 제품을 사려고 여기에 들어오실 확률은 아주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이제 삽입된 그런 클립들을 보면서 판매가 유도가 되는 그런 형태겠죠. 그리고 이 스토어의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게 판매가 될 텐데, 이 형태도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일즈가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일반적이죠. 기본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겟한 비즈니스에 충분한 고객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앞으로의 비즈니스의 변화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타겟을 고려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가 판매할 제품들이 잘 팔릴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의 컨텐츠를 노출한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틈새가 작을수록 우리가 오디언스를 모으기가 쉽고요. 만약에 틈새가 아니더라도 좀 브로드한 컨텐츠도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로열티 있는 구독자를 모으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아까처럼 80만, 한 20만 되는 이런 채널에서는 타겟의 세그먼트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는 니치하게 타겟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확대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크게 가져갔다가 나중에 줄이는 건 어려워요. 두 번째는 크게 가져갔을 때 안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큰 상태에서 그냥 문 닫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죠. 나중에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가 안 생기고, 타겟이 작았다가 커지는 거는 가능하지만 커졌다 작아지는 케이스는 저는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은 타겟에서 팬을 모으고 구독자를 모으는 전략들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한테 먼저 가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입니다. 이커머스를 막 현업에서 막 하시는 분이 지금 내가 파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컨텐츠를 언제 만들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초반에 유튜브 전략에서는 유튜브의 세일즈,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쇼핑 관련 제품을 제안을 하는 게 이 유튜브 쇼핑의 기본 전략입니다. 물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쇼호스트가 구독자를 뛰어넘어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략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우리가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분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역 역시 홈쇼핑처럼 굉장히 전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안 걸릴 수 있어요. 이커머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분들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내가 가진 제품의 가장 니치한 부분이 어딜까라고 생각하셔서 그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쇼핑 제품을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채널을 열자마자 내 제품을 막 홍보하고 막 사달라고 하시면은 판매가 일어날 확률이 높진 않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후자처럼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정말로 쇼츠라는 게 있는데 쇼츠에다가 제품 올리면 막 판매가 되는 거 아니야? 거기는 그냥 뭐 사람들이 검색해가지고 아니면 어디 막 노출돼가지고 그냥 막 운 좋아가지고 걸리면은 거기에 노출돼서 거기에 노출된 제품이 막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 유료 미디어 채널처럼 광고 채널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배가하는 전략을 꼭 쓰셔야 된다는 점, 약간 불편하고 약간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컨텐츠와 관련 있는 제품을 태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규 영상도 되지만 기존 동영상도 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된 뭐 몇십만짜리 어떤 막 올라간 영상들 있잖아요. 거기 영상에서도 거기에다 나중에 제품 태깅도 가능하니까 꼭 라이브에서 내가 이걸 고려해서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가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다가 이제 여기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그때 상품을 거기 컨텐츠 유관한 상품들 붙여서 판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 형태가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 상품도 판매가 가능하죠. 뭐 전자책을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료 상품, 유료 강의 상품도 연계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동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동용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그러니까 음원 소유권, 그 다음에 화면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이 분쟁이 있는 컨텐츠는 여기서 올려서 판매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 초과된 고가 제품들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려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승인 기간이 필요해요. 유튜브에서 어떤 로직으로 승인을 하는지는 뭐 정확하게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판매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은 제품들, 예를 들면 뭐 성인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매가 안 되니까 다 이런 걸 필터링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며칠 걸려요. 뭐 하루 이틀에서 3일까지는 또 걸리더라고요. 이 기간이 약간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꼭 승인 기간이 필요해서 내가 내일 당장 판매해야 되는 작품들은 안 됩니다. 이 승인 기간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가 이커머스를 시작해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 생겼네라기보다는 이커머스의 전체적인 트렌드의 변화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가 시장은 이제 판매가 한계가 있어요. 중국이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죠. C커머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막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때문에 전 세계 물류가 난리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중국 제품에 제재를 많이 가하려고 합니다. 유럽의 패션이 거의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패션店쉬인이라는 그 사이트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품의 그 어떤 관세,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그런 정책도 지금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떤 품질, 퀄리티, 그다음 환경오염 뭐 이런 갖가지 이슈로 제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제재를 해도 이 중국의 직접 판매 시장은 어쨌든 기정사실화가 된 게 중간 유통을 통해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중국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는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물론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여기에 많은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어떤 니치라는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력, 그 다음에 다양한 도전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쉽다, 빠르다, 편하다, 그 다음에 구매 등에서 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문제는 고가 시장도 판매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대기업을 경쟁해서 브랜딩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 케이스를 최근에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중가 시장으로 가면 되지 않나? 저는 중가 시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가 시장이 있긴 있겠지만 보통은 잘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 가장 문제는 광고비만 제대로 투입이 돼서 내가
좋은 상품을 잘 광고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라면 그만큼 수익화가 된다라고 하면 가능했거든요. 이커머스나 온라인은 가능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온라인이라는 게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장점보다는 광고비의 효율성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다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배송의 어떤 시의성이나 아니면 구매의 편리함도 있지만 셀러들 입장에서는 광고비의 효율성 때문에 이커머스가 매력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매력이 없어진다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커머스는 내 미디어가 꼭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 미디어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대안이 없어요. 정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 미디어를 꼭 가지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내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킹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게 퍼널링이라는 비즈니스로 점차 확대가 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완전 0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 같은 중소상인, 그 다음에 1인 기업, 아주 작은 기업, 투잡, 엔잡러들은 내 미디어가 없으면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해를 버는 시대가 왔어요. 엔잡러들의 꿈은 내가 돈을 안 들이고 몇 가지 테크니컬한 실력들을 알고 있으면 돈이 조금 더 쉽게 벌리고 많진 않지만 소액으로 계속 벌릴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은 진짜 많이 지나갔고요. 지금은 엔잡러, 투잡러들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더 도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미디어는 필수입니다. 필수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커머스를 공부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리고 20년 동안 대기업과 이커머스를 하는 시점에서 왜 그들과 소규모 상인들의 차이가 뭘까라고 고민하는 와중에 최근에 결론 내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미디어를 가지라고 훨씬 더 강조를 드리고 이커머스라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약간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 미디어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됩니다. 블로그도 너무 좋은 툴이고요. 인스타그램도 틱톡도 말할 게 없죠. 그런 방법들을 써서 미디어를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발휘하세요. 그리고 내 팬을 꼭 만드셔야 되고요. 내 팬과 그 다음에 내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 그 다음에 내 타겟 오디언스에 들어오는 분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능하시다면 유튜브 채널을 만드신 다음에 내 미디어로서 내 니치 마켓이 어딘지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올리세요. 그게 2024년도에 이커머스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유튜브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 무조건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학교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튜브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기가 런칭이 됐고요. 이번 주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수업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제가 생각해도 가성비가 되게 좋은 수업일 거라고 확신이 들고, 한편으로는 유튜브를 만드는 과정이긴 하지만 지금 트렌드와 세상의 비즈니스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마인드셋을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과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는 수업입니다. 물론 이제 실행학교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보다 실행을 굉장히 포커스해서 한 달 동안 숙제와 과제, 그다음에 팀플레이, 그다음에 미팅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내 미디어 채널 하나를 갖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기수에는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로 실제 이커머스를 연계해서 비즈니스 하는 법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